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 당신의 이상을 달을 향해 발사하세요. 실수하더라도 최소한 별들 사이에 착지할 것입니다. 높고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과정은 아주 뜻깊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차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러한 연설과 함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의 원동력을 심어주는 연설가 레스 브라운은 미국 버려진 건물 바닥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레스는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기에 친구들은 레스를 멍청한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스는 늘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레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힌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레스를 향해 선생님은 아니,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레스는 자신은 지적 장애가 있다면서 계속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 앞에 서 있는 레스에게 와서 눈을 맞추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너에 대한 누군가의 의견이 결코 너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단다. 이 말을 들은 레스는 마음속에 꿈이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 말을 잊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고 노력해서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었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는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합니다. 레스 브라운. 오늘도 찬양 들으면서 RBS 시작할게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6일과 27일 전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지역 곳에 따라 비 내리다가 내일 밤에 평북과 함북, 황해도, 모레 새벽에 평남, 모레 오후에 함남 비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소식을 전하는 데일리 NK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모내기철을 맞아 농촌 총동원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소조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농촌동원에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피연군의 일부 학교에서는 공연 준비를 이유로 예술소조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며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일부만 빠졌다면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형편이 되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예술소조에 넣으려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원에서 빠진 학생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성악과 화술, 손풍금과 같은 악기를 개인 교습으로 배우며 실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악기 하나만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노래와 말하기, 무대 표현까지 함께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예술 분야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전원이나 교양원, 교원, 식당, 접대원처럼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힘든 육체 노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 당국이 개인 교습을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교육 열풍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모내기철에서도 어떤 학생은 농촌에서 힘든 일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개인 교습을 받으며 앞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쌀값이 계속 크게 오르는 가운데 당국이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쌀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북한 내각은 전국 각 도 인민위원회에 장마당 식량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시장의 쌀값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신의주에서는 이달 초 쌀 1kg 가격이 북한 돈 32,000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몇 배나 오른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상업부문 일꾼들과 안전원들이 매일 가격을 조사하고 쌀을 파는 상인들의 장부까지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것이 확인되면 물건을 압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과 안전원들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한 단속에도 쌀값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들이 단속을 피해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몰래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주민들은 비싸더라도 쌀을 사야 하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격 통제가 식량 유통을 더 막아 굶주림을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 사이에서는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이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가격을 통제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법원이 과거 북한에서 난파된 공작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보안 관찰 신고 의무를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 출신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인물입니다. 당시 북한의 고위 간부였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미무를 받고 일반 탈북자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국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에는 한국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신상과 거주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0차례 신고를 하지 않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 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점과 이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 법 질서를 지킬 의무가 부족하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사자는 재판에서 법을 잘 몰랐고 앞으로는 성실히 신고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11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100원짜리와 200원짜리 지폐를 보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입니다. 나선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장마당에서 100원이나 200원짜리 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5원부터 5,000원까지 여러 종류의 지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동전이 먼저 사라졌고 이어 5원과 10원, 50원짜리 지폐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100원과 200원짜리마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 돈 가치가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년 전인 2024년에는 미국 원달러가 북한 돈 13,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시장 물가도 함께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장마당에서 100원이나 200원 단위로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은 500원이나 1000원 단위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끔 100원이나 200원 잔돈을 주려고 해도 상인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치가 너무 적고 지갑만 두꺼워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짧은 기간 사이에 작은 액면의 돈이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현실에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처럼 북한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머지않아 500원짜리 지폐도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순서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5강 자유를 지키기에 미국으로 간 이승만 편을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승만은 러일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명목상의 독립만을 유지할 것이고 일본의 군사적 지배가 은자의 왕국 구석까지 퍼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1907년 6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승만이 YMCA에서 강연한 내용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승만은 강연에서 한국의 풍물 사진까지 동원했다. 이승만이 보여준 100매가 넘는 사진 중에는 장옷을 입고 언제나 눈을 내리깔고 나들이 하는 중인계급 부인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국의 양반집 여인들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지체 높은 여인네들은 집 밖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설을 마치자 청중 수백 명이 이승만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조선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 무슨 나라를 구하는 일인가 싶으시죠? 당시 미국에는 조선과 일본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조선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정말 놀라웠으니까요. 때문에 이승만은 조선의 고유한 문화를 알려 조선이 독립적인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뉴저지주 뉴여크에서 발행한 모닝 스타지 1907년 7월 25일자 이승만 인터뷰 기사는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일본과 러시아의 야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방법에서 두 나라는 다르다. 지나친 자만으로 충만한 러시아는 러일 전쟁 기간 중 외부 비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다. 선량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양 문명이라는 양가죽으로 늑대의 본성을 위장하려고 애썼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빈수레가 요란한 셈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총은 조용히 적의 심장을 겨눈다. 일본에 굴복한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강대국들은 정의의 대의를 위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일본을 자극해 극동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보이지 않는가? 약소국들에 대한 불의로 얼룩진 평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이승만이 하버드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당시인 1907년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놀라운 대부흥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1908년 피츠버그 1차 세계선교대회에서 이승만은 미국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나라가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살펴 주십시오. 빨리 조선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조선을 깨워라. 그리고 조선을 도우라는 호소이자 조선을 살리려는 필사의 외침이었죠.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1908년 1월 1일 콜로라도 한인 애국 동지 대표자 대회 연설에서 그의 굽히지 않는 독립의지와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조선이 일본에 질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 조선의 역사는 일본보다 뛰어나다.
조선은 반만 년 이상 보존되어 왔으며 결코 지구상에서 말살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연대론, 대동아 공영을 외치며 아시아 일대를 소나기에 넣으려 했습니다. 아시아 연대론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일본과 힘을 합쳐서 서양 나라를 막아내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일본에 의해 외교가 단절되어 버린 대한제국의 상황을 알리는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교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미국 대중에게 직접 대한제국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을 알리는 공공 외교관으로 대한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9470kHz